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 한켠에 무언가 묵직하게 짓누르는 것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그 무게감. 괜히 서운하고 괜히 쓸쓸하고 무언가 놓쳐버린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셨는데 왜 마음은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놀랍도록 지금 우리 삶에 닿아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철학자하고 금방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플라톤이 여러분의 친구처럼 이야기를 건네려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것인가? 이 질문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품고 사는 질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플라톤의 말은 낡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아이 키우랴, 일하랴, 집안 건사하랴. 그때는 슬픔이 와도 잠깐 앉았다가 다시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느려졌습니다.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것인가?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가 조용해질수록 영혼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젊을 때는 몸이 바빠서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더 예민해지고, 더 서운해지고, 더 외로운 것 같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 첫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것은 내가 진짜 나인 부분입니다. 몸은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지만 영혼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껍질은 거칠고 주름지지만 안쪽 나이테는 그 나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그 나이테입니다. 주름살이 늘수록 그 안의 나이테도 더 풍성해집니다. 몸은 영혼이 머무는 집일 뿐 나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무언가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자식 잘 키우는 것, 돈 걱정 없는 것. 그런데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것은 행복의 재료일 수는 있어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고. 냄비에 좋은 재료를 넣어도 불 조절을 못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듯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욕망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욕망을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몸이 원하는 욕망, 다른 하나는 영혼이 원하는 욕망.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마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채워도 또 비어버립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없다고.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지혜란 무엇인가? 플라톤이 말하는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알미입니다. 여러분은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으셨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이것만은 알 것 같다는 것이 생기셨다면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읽어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이가 선물로 주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생의 선배이신 여러분,
첫째,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 그에게는 이제 늦었으니 그만하자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 다만 방향이 중요할 뿐이다. 봄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지만 인생은 사계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씨앗을 심으면 작은 꽃이라도 피어납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꽃씨를 심기도 전에 흙을 덮어버리는 일입니다. 둘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동굴 안에 갇혀 그림자만 보던 사람처럼 우리도 때로는 남의 시선이라는 그림자를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그것에 맞추어 살려 합니다. 이제는 그 동굴 밖으로 나오실 나이입니다. 60년이 넘도록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실 차례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셋째, 내가 희생했으니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주변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서운함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선함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선함 그 자체가 보상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주셨던 것들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플라톤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철학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차 한 잔 들고 앉아 오늘 나는 어떤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가를 조용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시계도 태엽을 감아줘야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도 가끔은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멈추지 않고 제 시간을 갑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것 하나 찾기. 플라톤은 좋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큰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손발이 아직 움직인다면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셋째, 용서를 연습하기. 먼저 나 자신을.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무거운 짐은 오래된 원망입니다. 그 원망의 절반 이상은 사실 자신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플라톤은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에게도 공평하다고. 당신은 그 시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남은 인생을 가볍게 걷는 첫걸음입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것 같은 분.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밥을 혼자 먹는 시간이 견디기 힘드신 분. 몸 어딘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 플라톤은 말합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과 마주한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여러분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도 지금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바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자식이 건강하게 자기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열매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끝났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나이 든 소크라테스를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걸음이 느려질수록 말의 무게가 깊어졌다. 몸이 느려진다는 것은 삶의 속도가 지혜의 속도에 맞춰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질문입니다. 그는 답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진짜 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기대인가? 많은 불안이 사실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생각들은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걱정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플라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우산을 가지고 나갈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두 개로 나누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늘에 맡길 것. 5년 후에도 이것이 지금만큼 중요한 일인가?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크게 느껴지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작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이 5년 후에도 내 가슴을 누를 것인가? 그 답이 아니라면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봅시다. 플라톤은 노년을 축소가 아니라 정제라고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거쳐나가면서 가장 순수한 것만 남는 시간. 오래된 매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지는 굵고 거칠지만 꽃은 이른 봄 가장 먼저 가장 맑게 핍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나무일수록 꽃향기는 더 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가벼운 것들에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압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평온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봐 주십시오.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말 한마디가,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인생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죽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많이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서툴게, 때로는 아프게, 그러나 진심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 여러분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버텼어. 넌 충분해. 당신이 오늘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철학이고 지혜이고 아름다움이다. 당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철학입니다. 플라톤의 정신으로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